라이트 모드일 경우에 이렇게 환한 아이콘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위치에 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변화된 애플 아이패드 OS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WWDC 2019에서 이제 아이패드 OS가 따로 분리가 돼서 발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퍼블릭 베타 버전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베타기 때문에 아직 안정성 면에서는 이제 보장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개발자 버전보다는 이제 안정성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진 상태에서 이 OS를 같이 이제 체험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그런 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가을에 이제 기다려서 정식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되고요. 저처럼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운 변화를 미리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업데이트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변화된 주요 포인트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업데이트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개발자 버전은 살짝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 퍼블릭 베타 버전은 아주 쉽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링크는 아래에 넣어두도록 할 테니까 그 링크로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먼저 여기 로그인을 해줍니다. 저는 일단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 업데이트를 완료했고요. 이 아이패드 미니에서 업데이트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공개 베타 가이드가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맥OS 그리고 iOS, 아이패드 OS, tvOS인데 tvOS는 우리나라랑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요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OS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 기기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기기 등록을 선택하세요. 이제 백업을 하라고 안내가 나오고요. 밑에 내리면은 여기서 다운로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웹사이트가 구성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허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설정으로 갑니다. 설정에 가면은 여기 프로파일이 다운로드 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프로파일 설치 메뉴가 나옵니다. 위에 설치 메뉴 있죠. 요거를 눌러주면은 이제 비번을 입력해서 설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프로파일 설치. 자, 재시동을 해줍니다. 부팅이 완료가 되면은 다시 설정으로 가서요. 평상시 업데이트하는 방식과 똑같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패드 OS 13 퍼블릭 베타 버전이 뜬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아이패드 미니의 변화된 모습은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하기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기준으로 변화된 OS의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OS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처음에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배경 화면이 적용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경 화면에 들어가요. 자, 배경 화면도 이렇게 변화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지금 다크 모드가 적용되는 지금 화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메뉴 배경도 그렇고 이렇게 보여지는 화면들도 다 다크 모드에 맞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배경 화면 선택 들어가서 스틸 이미지 가면은 이제 다크 모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배경 화면 스타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일반 모드, 그리고 여기는 다크 모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을 배경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녹색, 그리고 이렇게 블랙을 배경으로 한 네 가지 스틸 이미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이런 스타일로 바꿔보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새롭게 이 스타일로 가볼까요? 설정 누르면은 둘 다 설정 나오죠? 홈화면, 잠금화면 따로따로도 설정 가능해요. 자, 넘어왔습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신선한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업데이트를 마쳤는데 내 화면은 왜 변하지 않았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면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패드 이제 OS의 가장 큰 변화 포인트, 뭐가 달라진 게 있죠? 바로 화면에 위젯이 생겼다는 겁니다. 보면 위젯 하면 이렇게 이 부분만 따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화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그 위젯 하면은 화면 끝에 가서 봤잖아요.
얘는 이렇게 화면 안쪽에 위젯이 들어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콘과 위젯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화면의 매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위젯이 있기 때문에 뭐 음악, 뭐 캘린더 바로바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 더 편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화면을 좀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시계 화면만 나오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아이콘이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조금 더 작아지면서 더 시원시원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크 모드가 아까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 가면은 그리고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제가 이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다크 모드로 변경이 된 거고요. 만약에 이 자동 모드를 끄면은 라이트 모드로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옵션, 그러니까 자동으로 했기 때문에 1몰부터 1출까지 제가 체크를 해놓은 거고요. 사용자 시간 지정을 하면은 언제 라이트 모드를 변경할 건지, 그리고 언제 다크 모드 화면 스타일을 바꿀 건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화면 스타일을 두 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듯한 그런 신선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크 모드로 변경하는 게 약간은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요. 이걸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제어 센터에 들어가서요, 여기 화면 밝기 있죠? 이 부분을 길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 스타일 오전 7시까지 다크 모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바로 눌러주면은 이렇게 라이트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다크 모드로 바꾸실 때는 다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그 순간순간 다크 모드가 보고 싶을 때, 라이트 모드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빨리 접근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이패드에서는 화면 분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번에 화면 분할 기능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다가 흐름을 올리면요, 바로 위에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 실행하면 여기에 또 올라와요. 이번에 변경된 거에서는 여기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졌습니다. 여기 밑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이폰에서 이전 기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요. 화면에 넣을 때는 이렇게 해서 화면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재밌는 변화 포인트가 앱 안에서 여러 가지 화면을 띄울 때 또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낼 때 여기서 새 메일을 쓴다고 치면은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 화면을 이렇게 가져와서 화면 분할을 해가지고 여기서 참고 자료를 보면서 여기서 이메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앱 내에서도 다양한 화면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더 접근성이 좋아졌고 활용도가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패드의 매력은 또 애플 펜슬이죠. 애플 펜슬에서 또 캡처하는 방식이 좀 더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캡처하려면은 전원 버튼과 이 볼륨 상단 버튼을 이런 식으로 눌러서 캡처를 했어야 됐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애플 펜슬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끌어올려 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캡처가 되면서 펜슬 메뉴까지 나오게 됩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위치가 여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위치는 변경이 가능해요. 이렇게 밑으로 가져가면 밑에서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가져가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또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상단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크 모드이기 때문에 블랙백에 보이는 거고, 라이트 모드일 경우에 이렇게 환한 아이콘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위치에 두고 이 애플 펜슬 이 메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펜슬 디자인도 또 컬러풀하게 변신했기 때문에 더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모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스크롤 캡처도 지원을 합니다. 제 블로그 화면이고요. 제가 여기 OS 업데이트 그 방법을 여기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거를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캡처가 됐죠? 위에 보면 전체 페이지가 있어요. 들어오면은 이렇게 스크롤 모든 내용이 한 번에
이게 캡처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영역에서 이렇게 메모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흐리게도 할 수 있고 바로 보내기에서 공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플 펜스의 활용도가 한 단계 진화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엔 텍스트 편집에도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제스처, 아이패드는 제스처로 또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5손가락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전체 실행되는 앱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4손가락으로 넘겨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손가락으로 컨트롤하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걸 복사합니다. 복사하는 거는 이 3손가락으로 오므려 주세요. 그럼 위에 복사하기가 나왔죠. 여기다 그냥 붙여보겠습니다. 이거를 펼쳐서, 아까는 오므렸죠. 그럼 복사하고 펼치면은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이것을 잘못 붙였다. 그러면 이 3손가락으로 이렇게 실행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한 또 컨트롤 지원하는데요. 살짝 3손가락은 약간 적응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약간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서 이동도 개선이 됐습니다. 기존에 커서 이동할 때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커서를 이동했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여기서 화면을 꾹 누른 다음에요. 그러면 커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가 없어도 쉽게 컨트롤해서 이 커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변화라고 할죠. 그리고 이번에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마우스 지원도 하기 때문에 더 편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해서 할 때도 여기서 3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한 문단이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또 3번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블럭이 잡힙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블록을 묶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보드에도 변화가 생겼죠. 키보드가 이렇게 오므려 주세요. 2손가락 그러면은 이렇게 플로팅 키보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위치 변경이 자유로워요.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 다시 사용할 때 이렇게 늘리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원래 위치로. 만약에 제가 키보드를 여기다 뒀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붙겠죠? 다시 주무리면 다시 여기로 이렇게 작아지는 플로팅 키보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스와이프 입력이 생겼잖아요. 키보드에서 해당 단어에 접근을 하면은 그걸 묶어가지고 추천 키워드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해피라고 제가 입력해 볼게요. HA 가서 P로 가서 Y로 오면은 여기 보면 해피라고 나오죠. 그래서 해피가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글에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글에서는 안 돼요. 영문에서만 된다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더 빠른 입력을 할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이제 개선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변화도 생겼다는 걸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 앱. 이제 이 파일 앱 안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바로 꼽아서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폴더로 묶어서 공유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듯이 USB 단자에다 꽂고 그런 메모리 카드나 이런 것들로 자료들을 편하게 옮겨 다니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도가 한 단계 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앱. 사진 앱에서도 또 변화가 생겼죠. 사진 앱 보면은 연, 월, 일 모든 사진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억을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줬어요. 사진을 보는 방식도 영상, 그리고 사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갤러리처럼 아주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도 기존에 편집을 할 때 영상은 이렇게 각도 조절 이런 것들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영상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이 수평을 영상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로 찍고 이 안에서 바로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이 아이패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드파티 앱을 이용하지 않고서라도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OS는 기본적으로 iOS 13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도 한결 더 빨라졌고요. 그리고 미모지 스티커가 생겼어요.
이거는 제가 아이폰 iOS 13에서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미모지 스티커로 다양한 이런 메시지를 보낼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이 캐릭터들을 활용한 이 스티커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아이패드 OS의 변화 포인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하나하나 변화된 포인트들을 또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